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오늘은 신생아 이야기예요. 황달이라는 병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신생아한테서 생기는 황달은 어른들한테 생기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생각보다 제법 흔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이유로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너무나 힘든 병입니다. 신생아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소아과 의사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큰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나 얘는 진짜 위험하다 싶은 애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쁘고 힘든 전공의 시절에 황달이라는 병은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황달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아이들 면회 와서 정말 너무 슬프게 우는 엄마들을 보고 있으면은 얘는 금방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저러실까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아는 지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슬플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거는 한 가지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선은 아이가 첫 아이고 신생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황달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은 어른들 황달처럼 좀 무서운 병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은 간 막 안 좋고 그러면은 황달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섭게 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신생아 황달 검색해보면은 수치가 너무 높으면은 막 뇌나 눈이나 이런 데도 상한대. 그러니까 오죽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신생아 황달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더군다나 황달은 아이 피부를 딱 보면은 노란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진짜 안 좋아 보이긴 한단 말이죠. 이게 또 황달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아이들이랑은 다르게 엄마 아빠 품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입원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예 없는 거보다 있다가 없을 때가 더 허전하다고, 품에 안았던 아이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면 그게 또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산후 우울증도 한몫하는 것 같긴 하고요. 황달은 피 속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 농도가 너무 높아서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보이는 그런 병이에요. 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은 피가 깨지거나 그러면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황달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보면은, 보세요, 이게 다 황달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에요. 물론 흔한 원인도 있고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원인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하기는 어렵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황달? 별거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이고 흔한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황달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생리적 황달이라는 게 있어요. 황달은 검사하면 아이 황달 수치가 얼마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앞서 말한 빌리루빈의 혈중 농도 수치예요. 그래서 대부분 생후 3일째 6에서 8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건강한 만삭 아이들한테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12 정도까지는 그냥 생리적 황달로 보긴 하고 따로 치료를 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냥 놔둬도 생후 1개월까지는 대부분 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반면에 아이가 태어나서 24시간에서 한 36시간 정도 지났는데 수치가 12를 넘어가는 수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하루 만에 막 5씩 이렇게 퍽퍽퍽 황달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입원을 해서 황달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황달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좀 흔하고 대표적인 게 모유 황달이에요. 아이가 황달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진찰해봤을 때 황달을 제외하면 특별한 문제도 없고 컨디션도 괜찮고 황달에 대한 검사를 쭉 했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모유 황달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모유 황달은 생후 3, 4일 정도를 기준으로 또 나눠요. 그래서 3, 4일경에 황달이 오는 아이들은 모유가 부족해서 생긴다 라고 봐요. 마치 탈수된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루에 모유 막 10번씩 물려주고 그러면은 또 좋아져요. 근데 모유 수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생후 4일 정도에 황달이 나타나고 황달 수치도 점점 더 올라간다. 이런 경우에는 모유 자체 때문에 황달이 생긴다고 봐요. 이게 흔히들 생각하시는 모유 황달이시죠. 보통 수치가 20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심하면 30까지도 올라가요. 그렇게 모유 황달에 의심이 되면은 모유를 끊고 분유로 바꾸어서 수유를 하고, 그리고 황달에 대해서 광선 치료나 심하면은 교환 수혈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렇게 모유 끊고 하루 이틀 정도 치료를 하면 또 수치가 툭툭 잘 떨어져요. 두 종류의 모유 황달이, 하나는 생후 3, 4일경에 생기고 하나는 생후 4일쯤에 생기고, 두 개를 특별히 구분하는 방법은 없고, 치료하는 것도 하나는 모유를 왕창 먹이고 하나는 모유를 완전히 끊고 전혀 상반된 치료를 하는데 구분하기도 어렵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치료법을 아예 믹스해서 모유를 끊어서 분유로 바꾸고 그 분유를 또 왕창 먹이고 이런 식으로 치료하시는 쌤들도 봤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이가 황달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는데 주치의쌤이 아이 황달에 대해서 이것저것 검사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면 모유황달 같은 원인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좀 안심하시고 기다리셔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을 유의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